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님 모시고 관저 얘기, 특검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폭삭 속았수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탔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피부가 보면 너무 좋으신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야? 갑자기 제가 너무 저 얼굴하고 지금 화면내가 왜 그래? 저는 화장을 했잖아요. 그래도 의원님 저는 화장 안 하셨고. 너무 어둠해자신데. 아유, 왜 그러세요? 의원님 네, 네. 반듯하십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장윤선 기자님께서도 예. 전국을 다 누비시는 걸 봤는데 예, 많이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신 건 대단하신데요. 저는 너무 저희 광고하는 네. 선크림 있어요. 그것도 있군요. 예, 그거 좀 발라주시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 저도 이제 쭉 그 오랫동안 출입했기 때문에 이제 선거 과정이 어떤지 잘 아는데 이번엔 진짜 원팀으로 와. 정말 모두가 세게 뛰었다. 네. 헌신적으로 모든 의원들 가는 지역마다 진짜 다들 열심히 뛰신 것 같아요. 쥐어짰습니다 거의. 예, 그 골목골목 선대위 그 컨셉이 진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네. 막 이제 골목 선대위가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 보면 그럼 그동안 민주당은 골목을 안 갔다는 얘기냐라고 오해하실까봐 그건 아닌데. 예. 이 좀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골목 선대위. 저도 이제 그 대통령님께도 건의도 드리고 박찬대 대표 대행께도 건의드렸던 사안인데 또 제가 재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이 약간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었던 정도로 의미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이 지역 전담 책임제를 가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이 소위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전국을 다 누비시려고 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역 딱 전담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문성 강화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상임위 간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뛰어야 된다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저희 소위 이제 지지자 그룹들 외곽 그룹들이 있는데 예. 또 타당들도 결합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외곽 그룹도 다 좋지만 자율성을 충분히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조적 중심의 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뭐 혁신회의도 있고 더명도 있고 다양한 네네. 분들의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서울시당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본부장 등을 이렇게 다 직책을 줘서 네. 공조직으로 선대위로 다 편입시켜서 선거를 뛸 수 있게끔 또 이 저희가 연대한 당들 뭐 조국혁신당이나 기본소득당도 다 본부장을 다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예. 역할을 그러니까 단순히 명예와 예우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다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저희 당 조직 선대위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 예. 또 세 가지가 다들 다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보니까 처음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얘기는 처음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저는. 네. 단독이네. 골목골목 선대의 특징을 예.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그러네요. 정의를 못 딱 내리시더라고요.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네네. 진짜 예, 이런 거였구나. 근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타당이 함께 캠프에 결합해가지고 똑같이 그 일반 점퍼 있고 같이 선거 캠페인.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뭐 여러 다른 정당들, 사회민주당, 예, 진보당, 사회민주당, 네. 진보당 뭐 같이 해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만든 역사다. 그렇죠. 이제 엄청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선거 잘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 정부 기분이 일단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휴일을 다들 조금 오랜만에 낮잠도 주무시고 그렇죠. 느긋하게 산책도 하시고 다들 뭐 헤어 손질도 하고 다양하게 뭐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주말에 한남동 관저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아, 네네네. 대통령 직접 만나셨는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 일단 확실히 대통령님이 되시니까 네. 다들 네. 어색해하더라고요. 왜요? 대표 정말 시절하고 저희가 달라요? 그 뭐 소위 이제 진짜 김민석 총리 내정자님이나 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은 예. 두 분은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예. 정말 가까이서 많은 상의를 했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투샷을 다 찍어주셨거든요. 예, 대통령님께서 예, 예, 일일이 예. 식사 예. 만찬 전에. 예. 근데 너무 어색하게 사진이 찍으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왜 저래 왜 저래. 약간 다들 어색해서요. 확실히 예, 이게 아우라가 다르다. 아우라가 확 달라지고 확실히 다르다. 예.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왜 그러냐고 막 다들 편하게 예. 뭐 개구 이렇게 약 개구진 데가 있으시잖아요. 편하게 예. 이제 저희 소탈하게 해주시는데도 예. 저희도 이제 다 괜히 또 이게 달라지는 거에 있었고요. 예. 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또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게 그 김건희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그때 입구에서 관저 입구에서 막혔던 그 시간 비 오면서 비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예. 들어가는데 한 2분, 1분, 1, 2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가까운 거리를 그렇게 예. 어렵게 예. 우리는 막혔었구나 아유, 라는 참.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서 든 또 생각은 이 개수영장으로 그러니까, 불리는 예. 뭐 아니라고 뭐 조경에 뭐 필요했다라고 예. 설명은 했던데 윤석열 예. 측에서 예. 근데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잔디밭 위에 무슨 대리석 같은 걸 아니 그 화강암 같은 걸 깔고 예. 거기에 또 파란색 그러니까 누가 봐도 봐도 파란색 타일은 수영장이죠. 그럼 누가 누가 그 윤석열 본인이 수영하신 장소입니까 그럼? 저게 무슨 연못이에요. 그래서 예. 연못을 꾸릴 거면 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진짜 저 색깔들이라도 좀 맞추던지 그 예. 밑에 그냥 누가 봐도 파란색 수영장 타일인데 그리고 저기가 경사가 이렇게 있어요. 1단으로 경사가. 내려가는 게 발목 정도 들어오고 예. 쭉 들어가면 더 깊어지는 누가 봐도 깊이를 조절하는 수영장인데 예. 연못을 저렇게 누가 만듭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연못을 설계한 사람 이름을 대시고요. 예. 업체를 대시고요. 예. 그 업체 비용 수주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제가 예. 다 확인할 거니까 앞으로. 네, 아무튼 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관저에 자주 드나들었던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는데 네. 자기는 그 관저 수조에서 개가 헤엄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 김건희 씨가 뭐 개 산책 안 했나 보죠. 뭐 서정욱 변호사하고 만담을 나누느라. 그건 모르는 거죠. 본인이 예. 못 봤다고 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저희는 그러면 누가 봐도 저기는 수영장 시설인데 사람이 이용할 만한 시설은 아니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곳도 무릎 정도의 깊이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기는 진짜 조경을 위해서 했으면 그 뭐 네. 아무런 진짜 뭐 이 약간 흉물스러운 저런 공간을 아무런 매치도 안 되는데 네.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UAE 대통령 뭐 국빈 만찬 대비해서 방문 때문에 저거를 만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UAE 대통령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말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것이고 저기에 그 어쨌든 굴착기를 파가지고 공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적도 없다. 굴착기를 했는지 삽을 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조경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바닥이 수영장 타일인데 왜 저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무슨 전 정자예요, 뭐예요? 일본식 정자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있던데. 저 정자가 약간 저도 특이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요. 예. 근데 또 첨탑이 저는 첨탑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 3단 첨탑으로 예. 우리나라 문화재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네. 일본식이라고 느낀 저희가 일본 예. 여행을 다 한 번씩은 예, 한두 번 다 가보자. 갔다 예. 와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예. 거기 계신 분들이 한 30여 명이 이구동성으로 아 저건 너무 일본식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네. 저희가 뭐 문화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은 인상과 느낌은 좀 낯설다. 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 뭐 또 막 일본 또 미신에 또 그러니까. 무술에 또 무속. 뭐 무속에 예. 뭐 이게 뭐 심취해 계시다 얘기는 있는데요. 뭐 저는 예. 주장하진 않겠습니다만 예. 뭐 그게 부디 그 용도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일단 인상은 그렇고 뭐 식사도 하시고 막 하셨는데 선물 없냐고 했더니 시계 안 찍는다. 그거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맥락이었던 거예요? 뭐 근데 그 또 기사가 또 약간 이재명 시계 안 만든다 이렇게 딱 맞아요. 단정적으로 나던데 그건 예. 아니었고요. 그냥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이 관저나 네. 공간을 방문하면 네. 이제 기념품 같은 걸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제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는데 예. 그래도 뭔가 관저를 갔다 왔다는 증표 징표. 같은 거 증표 어. 같은 거를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 대부분 이제 저희가 예전에 또 유행했던 문재인 시계나 뭐 이런 예, 것들이 또 예, 노무현 시계 예.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예, 예. 김대중 예. 시계나 그래서 이제 뭐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기념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시계 언제 만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 뭐 그걸 꼭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시면서 네. 예. 그러니까 갸우뚱하셨던 예. 아. 그 말씀만 하셨는데 예. 이게 안 만든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빨리 이재명 시계 받고 싶고 그리고 좀 너무 그 통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게 문재인 시계는 너무 좀 짜게 발급을 해서 예. 그 시계 자체가 약간 뭐 이 마치 희귀품 레어템 예. 뭐 문화도 있었지만 또 이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약간 예. 차별이거나 혹은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예. 먼 사람 약간 이런 느낌도 줬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예. 누구나 다 예. 저는 뭐 이게 비싼 시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가는 5만 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 속에 이재명 예. 대통령을 되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면 네. 전 좋을 것 같다. 외국 나갈 때도 무슨 시계냐는데 뭐 스마트워치 차고 있는 것보단 네. 이거 대통령님 예. 기념 시계다 이러면 예. 또 저는 국격도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청와대에 복귀한 다음에 거기 기념품으로 팔까? 기념품 샵은 있어요. 일단 예, 기념품 그 앞에 샵에. 사랑제가 예. 있어서 예. 뭐 청와대 마크가 들어간 예. 기념품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구입하는 기념품은 청와대 마크만 있고요. 대통령 이름이 써 있지는 않고요. 그래요?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선물로 예, 하는 예. 것들이 이제 대통령 이름이 들어갑니다. 들어갔구나. 네. 그렇구나. 근데 지금 뭐 저 대통령 시계 있잖아요. 4만 원짜리 시계라고 하는데 네, 5만 원이 그 안 되죠. 5만 원 안 되는 그냥 그뭐 어떤 브랜드, 국내 브랜드 네. 시계인데 그게 또 완판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품절돼서 살 수 예, 그러니까 품절남이 이래서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품절남. 예, 너무 좀 예. 네, 이게 예. 예, 빨리 이제 이 많은 경기 부양도 필요하고요. 많이 판매가 촉진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뭐 김밥 드시고 야근하시고 민방위복 같은 거 있던 거 그냥 입어라 돈 쓰지 마라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그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일을 하고 그죠? 뭐 대통령이라 그래서 막 대통령님께서 네. 저희 최고위 할 때도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도 많이 했어요. 김밥 네. 많이 먹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막 3시간씩 국무회의 하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 국무회의를 그렇게 진지하게 깊이 있게 처음 해보시지 않을까라고 네. 느낄 정도로 아마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국무회의 그냥 보통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 전환되면 네. 본인 할 말 60분 동안 60분 국무회의 하면 59분 훨씬. 자기 혼자 떠들었다는 거잖아요. 59분 하고 방망이 떠들고 그냥 끝냈을 네. 국무회의가 예.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 국무회의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막 3시간, 4시간 하면서 정말 또 뭐 이게 관계자들 또 공무원들의 전언을 들어보면 이 대통령께서 아주 심도 깊은 또 내밀 있게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네. 깊이 있는 대화와 질문이 많았다. 네. 그래서 그 실력에 감탄했다라는 전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실 그 상당히 방대한 사안에 대한 지식과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좋은 점은 정말 일하는 정부일 거고요. 그 성과가 충분히 날 거고. 근데 이제 옆에 공무원들 아마 힘들 겁니다. 아니 저기 디테일 같은 거 과장급들도 다 데리고 들어와서 회의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가 점검 같은 거 그렇죠. 얘기할 때, 근데 그 디테일이 상당히 살아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제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죠. 이제 천착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아마 감탄했을 거예요. 나도 이왕이면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장관할 걸. 괜히 앞에 불려다가지고 이랬다. 예, 일도 네. 못하고. 네. 근데 그런 후회는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자기 업적도 필요하고 한데 뭐 괜히 있다가 유능한 리더와 일하고 싶은 건 그래도 그렇죠. 웬만큼 일 욕심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다 갖고 있을 거고요. 예. 저도 이왕 최고위원 한 번 예, 할 수 예. 있다면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예. 최고위원 한 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자부심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날도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차관들 국민 추천 받겠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이런 얘기가 그 나왔는데 얘기는 하시진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그때 이제 참석한 1, 2기 지도부에게 편하게 소통하시고 편하게 제안 주시고 또 많은 또 이 제안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소통을 많이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대통령님께서 정말 뭐 이
소통에 음. 능하시고 SNS 예. 기본이고 뭐 모든 이 커뮤니티 이 댓글까지도 다 읽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뭐 20대보다도 더 많이 커뮤니티를 안다라고 느낄 정도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대한 또 이 뭐랄까요 소통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양팔이 길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양팔이 길다? 그러니까 예. 왼팔, 예. 오른팔 다 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보적인 예. 생각과 보수적인 생각도 다 예. 많이 꿰뚫어 보시는 팔이 정말 길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걸 또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예. 넓이도 넓기 때문에 어허.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인사 추천도 여러 아마 그냥 관료에서 네. 뭐 대통령실에서 보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라는 예.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지 않을까. 아마 네. 이 소통을 좀 편하게 소통해주고 편하게 제안 주시고 건의해달라는 말씀 중에 뭐 당연히 정책에 대한 건의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인사에 대한 건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관료뿐만 아니라 또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문호를 개방하는 네. 정말 저는 뭐 아무튼 일 잘하실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잘하실지 몰랐는데 아무튼 네. 이 정도까지는 이게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걸 또 아마 인사 추천되면 다 보실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엔 예. 그 대통령께서 또 저희가 항상 하는 엄청 말씀이 꼼꼼하셔요. 체력이 진짜 좋으세요. 정말 관찰 체력. 차 타면 다 저희 막 예. 힘들어서 자고 예. 이랬는데도 끝까지 보시고요. 예. 서류 다 보시고요. 예. 그렇군요. 아 정말 대단하시죠. 그 장경태 의원님께 특별히 당부하신 건 없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밥 먹고 헤어지는 분위기? 이게 화기애애하게 예, 저도 그냥 뭐 서로. 예전에 막 너무 예. 약간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신 모습을 본 것과 예. 직접 저 대통령으로서 만나는 것과는 감동이 너무 커서 저도 예.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 막 그렇구나. 정말 또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데 예. 그때 너무 고생하셨던 예. 것들이 막 단식하시고 막 구치소에 서울구치소 나오시는 장면 또 단식하시고 막 녹색병원에서 최고위했던 장면 예. 피습당했던 장면 또 체력이 회복이 안 됐는데 총선 때 막 전국을 누비시는 예. 참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 장면들이 다 스쳐 지나가서 누굴 나? 네,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어쨌든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뭐 볼펜 갖다 줄 직원조차 남겨놓지 않았다. 알고 보니까 정진석, 윤재순 두 사람이 지시를 해서 PC 다 파쇄하고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뭐 윤재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증거인멸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죠. 예. 윤재수는 원래 검찰 내에서도 뭐 여러 부하 직원 뭐 성희롱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법사위 청문회 때도 와서 좀 뭐라고 했었는데 예. 조용히 뭐 질문할 건 없는데 예. 그냥 조용히 또 나가는 그냥 나가게 할 수 없어서 예, 제가 예. 뭐라고 했었는데 네. 어찌되건 명백한 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네. 보통 청와대 가면 정말 뭐 하다못해 뭐 컵이든 뭐 반찬 이렇게 청와대 마크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런 그런 표시도 없는데 그냥 네 정말 찬기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마크가 있거나 다 있잖아요. 청와대 티슈에 이렇게 마크가 뭐 써 있고 하는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민자였어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접시 하나까지도 가져갔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양구 자택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막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네. 참 어떻게 급하게 그럼 급조를 해서 마련을 한 건가? 아마 그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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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식기로? 네, 있겠죠. 이건 진짜 너무 좀 약간 골탕 먹이려고 했나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예?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 접시 하나도 다 이렇게까지. 가져가고 싶었나 집에. 야, 참.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거 그렇죠. 가져가면 그 저기 뭡니까 그 법적으로 처벌받게. 그래서 되지 사용하던 않습니까? 컴퓨터들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있던 뭐 네. 시설들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을 파기하더라도 예. 그걸 가져가거나 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삭제했을 수 있지만 네. 삭제도 하면 안 되죠. 어찌됐건 저희가 그걸 또 찾아서 추적해야죠. 예. 앞으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금 전에 그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이 끝났는데 원래 12일 본회의에서 네. 여러 가지 법안들이 다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형소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등에 대한 처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개혁입법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본회의가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의원님? 지금 저도 뭐 방금 국회의장 공보수석
예. 지금 원내대표단 방금 백볼 얘기 예. 들어보니까요. 예. 아마 10일 본회의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 입법 소위 이제 부담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했을 때 네. 그건 임기를 마무리한 원내대표가 하고 나가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야 신임 원내대표단이 이제 그렇죠. 탄생했을 때 좀 부담 없이 한다든지 처음에 아무래도 이 뭐 유화적인 네, 제스처를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처음부터 강공하기는 예. 어려울 거고요. 예. 그런 점에선 좀 저는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어떤가 싶긴 했는데 아무튼 또 안 하기로 했다니까 뭐 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좀 해야 되는 형소법 같은 경우는 예. 그동안의 어떤 이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에 대해서 네. 어찌됐건 이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나 재판을 네. 포함하는 게 사실 소추라고 하는 거를 많은 법률가들 그렇습니다. 이 법학자들이 알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뭐 6월 18일 재판을 네, 나가라는 등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울고법에서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의한 네. 불소추 특권이다라고 명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쟁점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법부도 인정하고 네. 입법부도 이미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불소추 특권의 의미에 대해서 네. 단순히 법률 이게 법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네. 이 법적 근거를 예. 명문화하는 것도 좀 필요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보는데 법률로. 그래서 형소법 개정은 저는 해도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유야무야 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 뭐 이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예. 고법이 명시를 했으니 예. 그 정도는 예. 뭐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논란이 없어졌으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뭐 일단은 다음 원내대표단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거 보니까 예. 뭐 좀 그러네요. 점점점이네. 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법원조직법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이 법사위 지금 일소위에서 법안 네. 일소위에서 법사위 내 예. 일소위에서 30명까지 증언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증언도 아니에요. 예. 1년을 유예 두고 예. 1년에 한 4명씩 이 점차적으로 예. 순증하는 효과였는데 네. 워낙 법원이 이 대법관들의 이 재판이 너무 이 사건 수가 너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뭐 법원조직법이 밀리면 또 쉽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네. 워낙 또 이게 또 한 번 개혁 입법이 맞아요. 한 번 밀리면 사정없이 밀립니다. 네, 예. 뭐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나왔을 때 그 초장에 임기 6개월 안에 해야 될 개혁 입법들을 쫙쫙쫙쫙 해줘야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정된 개혁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행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개혁은 국회에서 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입법부 권한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밀리면 좀 답답해진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듭니다. 지금 방송법도 방금 보니까 과방위도 취소된 것 같고요. 네. 좀 이상해지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은 밀리진 않겠죠.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금 정기국회 전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소청으로 빠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소청. 네. 공소청.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안이 예.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유지하고요. 예. 총리 산하의 그 중대범죄수사처를 네. 만들어서 이 중수처와 공소청을 분리하고 그러니까 그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예. 하지만 이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총리 산하로 네. 그다음 이 공소 기능은 또 인권 유지, 예. 인권 보호 등의 이 취지를 살려서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산하로 두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검찰 개혁안이긴 하지만 아직 법안이 발의돼 있지는 않거든요. 예. 민주당 안은 나와 있지만 뭐 조국혁신당 안은 좀 저희와 또 다르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개혁 입법이라는 건 정권 초기 3개월 이내에 즉각 해야 된다고 해야 보니까 그러니까 되죠. 예. 3개월 이내에 저희가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3대 특검법과 더불어 지금 3대 특검법이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과 90일 최장 뭐 네. 2번 정도 연장한다고 하면은 뭐 150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 170일 정도 한 5개월 정도에 그렇죠. 막 이게 순차적으로 예. 이 특검이 가동될 때 실질적으로는 뭐 세 달 플러스 알파 한 네. 4달 정도거든요. 예. 뭐 이 연장하지 않는다면 예. 그럼 4달 동안 특검이 막 진행될 때 개혁입법이 4달간 진행돼야 되니까요. 뭐 네. 지금 뭐 그렇다 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4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함께 이루어지고 딱 매듭 짓고 이제 넘어가 그렇죠. 국면 예.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그게 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하면 또 선거 앞두고 안 된다. 그렇죠, 또 맞아요. 워낙 또 항상 개혁이 좌초될 땐 선거 앞두고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최대 4달 이내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스텝이 꼬이면 많은 개혁들이 자초될 수가 다 있어요. 밀리죠. 예. 다 밀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삐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정부하고 법원이 다소 지금은 협조적일지 모르지만, 이게 또 시일이 지나가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흔들리기 전에 이 정광석화처럼 개혁, 저는 YS식으로 하는 게 맞다. YS가 하나회 청산하듯이 금융실명제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이재명 정부의 초창기에 검찰 개혁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검찰 주변에서 특수통 검사들이 사표 내려고 준비했다가 도로 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한직으로 밀려날 뻔한 사람들이 우리도 좋은 데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조금 속도감 있게 하고 싶어 하고요. 네. 그동안 또 워낙 최고위원부터 원내대표까지 지금 3년을 열심히 뛰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 좀 아무튼 저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길 바라긴 하는데요. 네. 본인은 그래도 할 의지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3특검 통과가 돼서 이제 이 특검 임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방금 전에 나온 얘기는 최대한 빨리 추천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좀 결정이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추천은 받고 있고요. 예. 오늘 지금 이제 국무회의 의결 받고 예. 공포되면 예. 국회로 송부하고 그쵸. 국회는 또 이 특별검사 추천 요구안을 보내달라고 하면 또 네. 정부에서 이 추천 요구서를 보내고 하거든요. 그럼 예. 저희가 추천해서 올리고 예. 이 한 절차간 핑퐁이 한 4번은 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법률안 공포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정부로 왔다 갔다 2번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 네. 특별검사와 관련된 검사 보호를 포함해서 의지가 충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윤석열의 정말 그 잘못된 부분을 네. 바로 잡아야겠다. 예.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에 침해된 사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네. 또 우리 나중에 또 대한민국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소명 의식이 있는 분들은 법조인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시작하면 3년간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사 신분이라서 지금 그 로펌에 계시는 변호사 분들께서는 조금 저하한다. 그러니까 구인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3년을 이제 소위 굶어야 된다라고 소위 이렇게 시쳇말로 표현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결단해야죠. 소명 의식 있는 그렇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예. 양심 있고 정의로운 그렇습니다. 또 법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꼭 검사만 아니더라도 검사 출신 중에서도 과거에는 검찰이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는데 네. 이 최근 3년간 너무 검찰이 망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 정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칠추된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네. 또 판사 출신 뭐 일반 또 변호사 출신도 많습니다. 누가 유력해요? 아직은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세 다들 명의 많이 특검. 추천을 받고 계시고요. 당에서 지금 계속 근데 추천을 아마 받고. 차기 대표단이 원내대표단이 차기 이제 원내대표단이 결정을 네. 하게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지금 양자 대결 하고 계세요. 그 네, 또 서영교, 김병기, 서영교. 내일 김병기 의원님, 모레 서영교 의원님, 네. 또 우리 장윤선 네, 취재편의점 출연하십니다. 취재편의점에 출연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당원들께서 현명한 네. 선택을 하시라 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20%가 포함이 네.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당원당규 TF 단장할 때
크게 뭐 세 가지 정도 개정을 했었는데요. 네. 당원 88조 네. 소위 당 대표 그러니까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이었는데 네. 이거 개정을 대통령께서 그때는 네. 본인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네. 안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가처분이라도 누군가 걸면 3주 정도는 경선 진행도 못 하는 거고요. 네. 또 본안에서 이긴다는데 만약 가처분해서 인용이라도 된다면 기각이 돼도 3주간 경선 못 하는데 인용이라도 되면 네. 그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판사에게 당의 운명,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죠. 강력하게 이거 필요하다고 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외 조항이 없었어요. 예. 무조건 1년 전 사퇴하여야 한다였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단 이제 비상사태 시 예. 달리 당무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88조였고 또 하나는 이제 권리당원들께서 이 국회의원들의 전유물이었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20%가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거의 한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40표 정도 40표요? 가까이 되기 때문에 34표라고 그러더니 더 뭐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 국회의원 170명을 예. 80%로 줄이고요. 예. 당원을 20%로 하면 한 40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게 첫 선거예요. 첫 당원이 투표하는 예,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엄청 추진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원들이 너무 싫어했죠 그때. 엄청 싫어했죠. 무슨 국회 원내대표 뽑는데 당원들이 들어오냐. 근데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때 대표하실 때 이 예. 당원 주권과 관련돼서는 또 뚝심 있게 설명을 많이 또 이 다선 중진 간담회도 많이 하셨고요. 저도 배석 최고위원으로서 그 당시 설명도 많이 드렸고요. 이런 취지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는 점에선 아주 의미 있게 우리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거면 다시 모를까. 회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요. 근데 문제 뭐 일단 처음 시행해 보면 제가 보면 다 잘 정착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정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원 직접 민주주의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그렇죠. 대중정당이다. 이게 작은 소수 정당들은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데 대중정당에서 국민의힘은 이런 거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자천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당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하여간 의원님 아이고 8분이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여쭤볼 게 더 많은데 안 되겠다. 물어봐 주세요. 또 나오십시오, 의원님. 또 나오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위원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헌재법 개정안에 국민주권위원회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검찰에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든요. 뭐 기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소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약간 재심에 준하는 절차 등도 있는데 헌재도 정말 헌법재판관님들이 좋은 판결을 내리게 노력하시겠지만 국민들께서 직접 헌재는 진짜 헌법 정신이야말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또 권고할 수 있도록 저는 국민주권위원회 필요하다라고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법안 발의했습니다 이미. 법안 발의하셨고 하여간 새로운 제도 개혁이 많이 실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 시대가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주 좀 모실게요, 의원님.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잘 못 모셨는데. 저는 오직 서울만 했는데 서울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서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통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얻은 득표가 보통 한 270만 표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저도 목표를 300만 표만 받아도 290만 표 넘겼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히 바랬는데 이번에 최초로 311만 표 달성하셨습니다. 와, 서울시당 최다 득표예요. 민주당이 서울에서 득표한 것 중에 최근 거의 10년간 최다 득표입니다. 서울이 투표율이 80%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저하됐고 또 고령화돼서 경기도만큼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대세였는데 사실 3년 전에는 인천 경기는 이겼는데 서울이 졌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이 사전투표 수도권 1위였고요. 저희 크게 이겼습니다. 장경태 열심히 꼭 우리 서울 시민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현명한 판단이 정말 확신으로 또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서울시정 또 대한민국 국정운영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종종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젊은 네. 의원님이랑 다르네.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 족대꾸알도 했어요.